여러분, 생전에 윤미향 씨에게 반기를 들며 소송까지 진행했던 위안부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바로 무궁화회 소속의 33명의 위안부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2004년도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모두를 경악해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여서 핵심 부분만 읽겠습니다. 제목: 위안부 두 번 울린 정대협 문 닫아라. 33인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으로 고한다. 만약 누군가가 정대협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입속만 채운 사람들의 집단이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정대협을 분노에 찬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달려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대협 관계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들인 것입니다. 특히 당신들이 말한 위안부 인권 회복 운운하는 것에 대해 우리들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대체 15년 동안 위안부 인권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전혀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인권 유리는 당신들로부터 받은 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1997년 2월 27일에 정신대 문제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윤정옥이라는 당신들의 대표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아시아 여성 기금을 받는다면 자원에서 나간 공창이 되는 것이라며 공개석상에서 떠들어댔더니 그것이 인권 회복을 위한 발언이었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새치어로 조잘된 윤정옥 같은 사람이 대표로 있는 정대협은 분명 책임도 지지 못할 인권 유린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몇 년만 더 젊어서 거동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윤정옥 이년의 입에 줄이를 틀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당신들이 뭔데 공창 운운하며 우리를 두 번 울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7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시아 여성 기금을 받았다고 해서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대놓고 매도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지급해주기로 한 보상금 3,150만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통장 계좌를 수시로 확인하고 전화로 공갈 협박을 일삼아도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아시아 여성 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왜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대협에 관계하고 있는 당신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할 일이 또 있습니다. 1992년 1월 8일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수요 집회를 왜 지금까지 끌고 나가는 것입니까? 할머니들을 꼭두각시처럼 앞장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열고 있는 수요 집회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수요 집회를 지속해야 정대협이라는 배가 항해할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내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수요 집회를 꺼려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앵벌이로 삼는 노름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수요 집회에 그나마 참석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작 아닙니까? 경고합니다. 이제 다시는 할머니들을 앵벌이 삼아 자신들의 명분 쌓기에만 급급한 수요 집회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답시고 전국 각처에서 소문을 빌려 걷어들인 성금이나 모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우린 당신들이 걷어들인 성금이나 모금으로 수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장 토해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1999년 3월 3일 교육관을 개관한 데 이어 2001년 6월에는 전쟁과 여성인권센터를 설립했더군요.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세상에 알린 위안부 실태 증언을 비디오로 제작해 돈을 받고 상영해 주는가 하면 책으로 엮어 책 장사를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강의료를 받아오며 호의호식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같은 정대협 사무실에서 이름만 발휘하고 있는 한국정신대연구소, 그곳은 정대협이 위장한 또 하나의 정대협이 아닙니까? 정신대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를 흡혈귀처럼 빼먹고 있습니까? 우리 33명의 무궁화 자매의 조속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일 밤 십자가 앞에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두고 죽이고 있는 정대협 사람들을 몰아내 주시고 다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배를 불리게 하는 일 없도록 간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기도를 듣게 된다면 정대협의 간판을 내리고 그동안 주연자를 속죄하십시오.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소원하며 우리 33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인 세계평화무궁화회 33인 1동,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제1지배 위안부 임금아 씨가 위안소에 가게 된 사연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분이 일본 군인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가 맞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살 되던 해에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래서 8개월 정도 밥을 구걸하며 지내다 큰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밭농사 짓는 것을 도왔다. 한 번은 대구의 고향 마을에 있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놀러 갔다가 내가 평소에 알던 동네 여자를 만났다. 부모도 죽고 오빠도 죽었으니 나보고 불쌍하다며 옷도 좋은 것을 입고 돈도 잘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며 자기와 함께 가자고 말했다. 고아였던 나는 큰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 길로 따라 나섰다. 내가 17살 때 1939년입니다. 떠날 때 그 여자와 조선인 남자 2명이 같이 갔다. 남자들은 40대였고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 여자도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항구에 와서 자동차를 타고 간 곳이 막걸리 집이었다. 그 여자와 조선인 남자 2명은 나를 막걸리 집에 데려다 주고는 가버렸다. 그 집은 2층이었는데 주인은 50대 평안도 신의주 여자였다. 내가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가겠다고 했더니 주인이 돈을 내라고 했다.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그 사람들에게서 나를 돈 주고 샀다고 했다. 그 돈을 갚으려면 5년간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집에 있은 지 5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내 나이와 비슷해 보이는 조선 여자 2명이 와서 나를 보고 불쌍하다면서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주인에게 말도 안 하고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 밤에 혼자 도망쳐 나왔다. 그 밤에 조선인 여자 2명이 막걸리집으로 와 있어서 같이 갔다. 막걸리 먹고 싶다. 그 여자들이 나를 어떤 집에 다시 팔아넘겼다. 그 집을 해군 위안소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제1지배 위안부 영란씨가 위안소에 가게 된 사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중국의 광피라는 지역에서 혼자 떨어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어를 거의 잊어버렸고 사투리를 쓰고 있어서 중국의 표준어를 쓰는 통역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이 불충분하게 조사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선에서 몇 살에 나왔냐니까 18살 때라고 했다. 조선에서 나올 때 일본 사람 1명과 조선 사람 1명이 공장에 일하러 간다고 속여서 데려왔다고 했다. 거기 가면 좋다고 해서 따라 나왔다고 했다.
120원에 팔렸다고 했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물어보았는데 이분의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데다가 충분치가 않았다. 나중에는 집에 일본 사람은 오지 않았고 조선 남자 2명이 왔다고만 했다. 6살 때 민면으로 들어간 뒤 남편과는 혼례는 올리지 못했지만 부부처럼 살았고 이후 그 남편이 술집에 자신을 팔았다고 했다. 그 남편이 술집에 자신을 팔았다고 했다. 술집에서 일을 했는데 경영이 잘 되지 않자 여자들을 다른 집에 달라서 팔아넘겼고 그 다음 3명의 조선인 남자가 여자들을 다시 모아서 일본 사람에게 팔아넘겨서 일본 사람이 중국으로 데리고 왔다고 했다. 이상입니다.